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지구촌이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지구촌을 놓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 대표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지원 하니까 유명한 하지원 씨하고 이름이 같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늘 진짜라고, 진짜 하지원, 네. 환경하는 하지원입니다. 네, 진짜보다 더 고우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뉴욕을 방문하셨는데 네. 엊그제 강연을 하셨어요. 아, 네네. 요리 매연에 대해서. 네네. 플러싱에서 네. 환경에 대한 좀 전반적인 문제하고 또 특히 요리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했습니다. 뭐 많은 그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요리 네. 매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요리면이라는 게 요리를 할 때 연기가 나잖아요. 네. 고기를 굽거나 뭐 생선을 굽거나 뭐 튀기거나 할 때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가 나는 거를 뭐 조리흉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요리할 때 나오는 그 연기를 이제 매연처럼 되게 나쁘다. 매연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나쁜 물질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서 요리에서 나오는 연기가 맛있는 냄새하고 그냥 좋아하는데 그게 매연처럼 나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요리 매연이란 말도 쓰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쿠킹 에미션이라고 그렇게 미세먼지. 네 요리 미세먼지. 그렇죠. 요리에서 나오는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네. 그런 심각성이 있군요. 그럼 엄청 주부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네요. 항상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부들한테 한국에서도 이제 폐암 걸린 주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걸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비흡연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배도 안 폈는데 또 남편도 안 피는데 네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요리를 할 때 나오는 요리할 때 계속 그걸 먹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리할 때 나오는 그 미세먼지, 그 조리흉 또는 요리 매연이 원인이다. 라고 요리에서 매연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얘기는 흘러나왔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네,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게요. 주부들한테는 더더욱 그렇고. 네, 특히 이거가 처음 이제 중요성을 부각한 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환경청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환경청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일인데 이제 자동차에도 그 시커먼 매연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 시커먼 매연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자동차 뒤에 마우라에 그 매연 저감 장치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이제 걸러주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최근에는 이 도시의 초미세먼지 발생원 1위가 쿠킹 에미션이다라고 캘리포니아 환경청이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게 대형 덤프트럭에서 나오는 것보다 2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네. 그럼 그 식당 같은 데서도 그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손님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먹는 것도 피해일 수 있고요. 또 요리에서 환기성이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 그걸 다 지역 주민들이 먹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가 능사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앞에서는 네.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뒤에서는 그러한 혜택인 반면에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그러한 매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침해당하고 있다. 맞습니다. 참 네.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러한 활동을 경각심을 익혀주기 위해서 또 이런 네. 것을 예방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촌을 놓으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시죠? 네네. 네. 에코맘 코리아라고 지금 네. 단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네. 에코맘 코리아는 어떤 단체인가요? 에코맘 코리아는 마음의 마음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거는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머리로만 알아도 환경이 이상해, 지구가 이상해 하고 사람 다 알고 있지만 막상 행동은 별로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UN 기후변화 회의를 2007년도에 처음 가게 됐는데 일주일 내내 그거에 대한 회의를 하지만 그 회의 장소도 굉장히 비환경적이고 에어컨 너무 세게 틀고 일용품도 많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행동을 하는 거는 지식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하게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에코마음을 그래서 에코맘 코리아를 그런 NGO를 만들게 됐고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러면서 환경 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시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던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나요? 저희는 주로 교육을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환경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바꾸겠다라는 게 저희의 이제 소신이고요. 네.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거가 결국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전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 중심 교육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어떤가요? 무슨 전인 교육인 것 같아요. 좀. 아, 더 전인 교육이 있죠. 운동도 되게 많이 시키고. 그렇죠. 다양한 근데 것을 섭렵할 수 있는 교육. 그렇죠. 근데 저희는 굉장히 입시 중심의 교육이어서 저는 좀 더 우리가 숨쉬기 좋은 세상, 지속 가능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교육은 학교에서 별로 없어가지고 에코맘 코리아가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환경교육, 지속가능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2009년도 지구인을 설립했는데 이제 13년이 지났네요. 13살이네요. 네. 참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네. 대체적으로 교육을 뭐 단기간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은 장기간 교육을 받나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장기간 1년 과정 교육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첫 해는 그러니까 교육을 시작한 첫 해는 100명을 1년 내내 했어요. 100명만. 네. 그러니까 다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름을 알릴래. 100명씩 10번 교육시키면 1000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100명만 1년 내내 한 거예요. 근데 전 거기에 소신이 있었어요. 환경이라는 게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바꿀 때 한 번 교육받고 바뀌면 세상이 얼마나 금방 좋아졌겠어요. 그렇죠. 근데 금방 안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대로 교육받은 한 명이 1000명을 바꿀 수 있다. 한 번 교육받은 1000명은 빵명이다.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네, 한 번 교육받은 쪽빵명이고 제대로 교육받은 한 명은 1000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 네, 대상자들은 어떤 변화를 갖게 되던가요? 변화가 되게 많은데요. 네. 일단 전 뭐 청소년 실례를 한두 개 중심으로 얘기한다면은. 네, 청소년 중심으로 주로 교육을 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어른은 교육도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정말 스폰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엄청 힘이 세져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옳다고 하는 거를 본인한테 끝나지 않고 주변에다가도 알리고요. 그 아이들 때문에 또 부모도 바뀌고요.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뀌고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네. 특히 제가 그 100명을 교육시킬 때는 학교별로 10명의 아이들을 뽑아서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 전체를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 전체 500명, 1000명을 바꾸는 일을. 그래서 나중에 하반부 되면 그 2학기라 그러나요? 그때 되면은 애들 다 회장단 출마도 하고요. 룰을 바꾸겠다고. 또 방송반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환경에 대한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가 아닌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구촌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운동 캠페인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 네. 지구가 건강해 우리도 건강하고 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철학적인 원론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새로운 변화와 자기 삶의 네. 가치까지도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거기서 엄청 네. 리더십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다 그러니까요. 같이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리더십이 엄청 나오고요. 청소년들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 목적 의식도 깨우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꼭 공부를 떠나서도 네. 저희 아이 중에 전교 꼴찌 네. 게임 중독이었던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완전 구박 덩어리죠. 맨날 꼴찌고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랬던 아이였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얘가 거기에서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는 공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너무 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고 얘가 칭찬을 받으면서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환경에서 생명을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네. 환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생명과 어떻게 공존해야 될까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 전교 꼴찌였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꿈이 생긴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은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참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환경이라는 거는요. 어떤 잡을 갖더라도 저처럼 환경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잡을 갖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쓰지 않고 또 물건을 다 써야 되고 그러려면 또 에너지가 들고 결국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면 저는 되게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참 좀 뭐 시간 관계상 뭐 단편적이고 실례적인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환경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변화를 갖게 되고 사회 리더로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 많은 희망과 또 빛을 주고 있는 하지원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원래 네. 대학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아, 저요? 네, 저는 대학에서는 저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되게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 아,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의사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부러지면 붙이고 찢어지면 꼬매는 의사가 아니라 네. 아프기 전에 원래 모습을 만들고 아.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스포츠 메디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포츠 메디슨을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그 막 되게 비유도 약하고 그 의사 얘기를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졸업은 스포츠 경영학을 네. 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요. 어려서부터 삭수가 있었네. 그랬- 네. 그리고 나서 세종대학에서 지구 환경 또 PhD 네.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건 이제 두 번째. 네. 처음엔 이제 이대에서 계속 네. 공부를 했고, 이대에서 이학 박사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세종대학교에서 지구환경학 박사를 또 하게 됐죠. 박사가 두 계시네요. 아, 네네. 네. 근데 우리 하지원 대표께서는 네. 박사 학위를 뭐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문적으로만 아니라 실천하는 박사이신 것 같아요. 행동하는 아. 박사. 그거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행동하는 박사. 뭐 국가 환경 뭐 녹색 성장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네. 대학에서도 지금 교육을 네. 잡고 계시죠? 대학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요즘 지속 가능 경영, ESG 경영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화두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프고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 많은 단체 회장이시고 이사이시고 네. 또 뭐 연구소 또 소장이시고 그런데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늦었지만은 미래 여성 지도자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환경 얘기를 이제 나왔으니까 네. 이 지구상의 지금 환경 문제가 네. 어떤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분석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지금 지구가 이상하다는 건 다 느끼실 거예요. 네. 뭐 폭염, 폭우, 그렇죠. 뭐 지금 그 북극 데스밸리, 얼음이 녹고 있다. 그렇죠. 북극얼음 다 녹고 네. 있고 데스밸리 같은 곳은 완전 죽음의 사막으로 그렇죠.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곳인데 올해 1000년 만에 음. 비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후 변화가 무서운 거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있는 일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문제로 온다는 거거든요. 산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한데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그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심각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구의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해 보면 인간은 마지막 0.2초 동안 전 지구의 자원 3분의 1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2초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자원을 썼고 그 자원을 쓰려고 그러면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건 다 결국 쓰레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그 너무나게 이제 물질 중심의 활동들이 결국은 지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되게 잘 살고 행복하려고 사실은 많이 물건도 만들고 많이 사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행복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일단 사는 물건은 일단 반으로 줄이고 쓰는 에너지도 반으로 줄이고 쓰레기 버리고도 반으로 줄인다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미래의 후세들에게 남겨줄 재산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이네요. 그럼요. 저희가 숨 안 쉬고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네. 이건 다 환경에서 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숨 쉴 수 없으면 물 마실 수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가장 물과 중요한. 공기는 네, 결국은 환경이네요. 네, 맞습니다. 황금보다 중요한. 네, 고맙습니다. 아주 오늘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하지원 대표의 이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많이 아마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내가 환경에 얼마만큼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좀 관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LA로 가시죠? 네네. 또 바쁜 일정이 있으신데 네. 저희 방송국까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떠셨습니까? 우리 하지원 대표 환경에 대한 무서움, 또 환경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한 감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